네, 304페이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여기 잠깐 이거 CF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을 equal 0, equal 0에서 음함수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끄집어내리고 얘를 끄집어내리고 K를 붙여요. 이게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걸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 K에 붙어있는 이 직선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두 원을 지나는 교점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equal 0, equal 0 만든 다음에 K 이렇게 붙여요. 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가장 작은 원이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이에요. 됐죠? 이 수많은 원 중에서 유일하게 원이 아니라 직선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잠깐 이 화면 멈추고 이걸 잠깐 외우십시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직선인 게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고요. 그리고 x제곱 없어져서 이 직선이 나왔어요. 이 직선이 요거를 얘기해요. 이 챕터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챕터는요, 이게 AB라고 하면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예요. 공통현.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방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유일하게 직선인 거 있잖아요. K가 마이너스 1인 거 먼저 구해요. 그게 이제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억이죠. 이게 잘못됐죠. 이거를 지우고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니까 기억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을 해요. 그래서 반지름 R을 구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이랑 D 공식 써요. 그래서 여기를 구해요. 이제 세 번째고, 그 다음 리을은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요. 그 다음에 그 길이를 AM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2배를 해줍니다.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K를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 직선을 구한다. 이게 이제 기억이에요, 기억. 그리고 이 원방 중에서 가장 간단한 원을 완전 제곱을 해서 반지름 R을 구한다. 이 숫자가 0인 쪽이 좋아요. 여기 뭐 1, 2다, 0, 0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반지름이 또 복잡하면요, 차라리 이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이는 쪽에 완전 제곱을 해서 이 반지름을 구한다. 그 간단하게 보이는 점의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에 D 공식을 쓴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AM을 구하고 그 AM을 2배를 한다.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됐죠? 잠시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그래서 필수예제 10번이랑 11번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먼저 설명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챕터의 이제 목적입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 K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그 다음에 원방을 통해서 완전 제곱 돼 있잖아요. 반지름 2를 구해요. 그리고 중심이 0,0이고 이 직선이랑 D 공식을 써요. 이거 D 공식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루트 2분의 1이고 얘가 2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M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2배 했더니 14가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화면 멈추고 번호, 기억, 니은, 틱을 써놓으십시오. 됐죠? 어렵진 않죠? 자, 이제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무슨 문제가 나왔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K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직선이고 걔가 마이너스 1,2지란데 그걸 대입을 해서 A 구하면 되겠네요. 되게 쉽네요. 자, 그리고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원이 있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요. 생략할게요. 거기가 이제 1,2를 지난대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를 놓고 구하고요. 그 원방이 얘잖아요. 원방이 얘죠. 그래서 거기다 1,2를 대해서 K를 구한 다음에 다시 그 K를 집어넣어 버리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그림 좀 그리십시오. 그리고 필수예제 10번, 11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네, 됐습니다. 특강은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09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잠깐 이전에 수학상에서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할게요. 자, y는 fx가 있고요. y는 gx가 있어요. 우리 당장 만난다고 하면 만나는 점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거죠. 만난다고 얘기하면 y를 갖다가 놓고 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gx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게 만약에 2차라면 이게 2차고 뭐 2차 2야 다 요식 자체가 다 2차 2야라면 판별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게 서로 다른 여기가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을 가지면 중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안 만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고 이게 방정식인데 i를 갖다가 놓고 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이전에 설명을 했어요. 잠깐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고. 됐죠? 그 방법이 방법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이 y를 갖다가 놓고 푼다는 건 y를 대입한다는 뜻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y를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썼더니 걔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두 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게 이제 방법 1이에요. 근데 방법 1은 파워풀해요. 파워풀이란 말은 어떤 문제도 이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파워풀하지만 그러나 컴플렉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주로 쓰지는 않고요. 이 솔브2를 써요. 왜냐하면 솔브2는 파워풀하고 이지예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의 완전 제곱해서 원방을 구한 다음에 직선이 있잖아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요.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그 거리 공식이 쓴 게 반지름 r보다 크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게 요 경우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게 반지름이 같아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D공식을 쓴 게 반지름보다 작아요. 그럼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잠깐 들어있는데 이제 원의 중심이 아까 0,0이었고 직선이 이렇게 돼서 D공식을 써요. 얘가 D공식을 쓴 거죠. D공식을 쓰는데 그게 원의 방정식 2보다 얘가 이제 루트 2가 1.4니까 이쪽이 0.7이 돼요. D가 0.7보다 더 반지름보다 더 작아요. 반지름보다 낮죠? 그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잠깐 한번 읽어보시고 화면 멈추고 읽어보시고 추가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익히기 요거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필수예제 13번도 풀어보세요. 자, 판별식으로 위식처럼 잘 하진 않고요. 이쪽이 더 많이 해요. 이쪽이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풀이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절대값 K는 2다.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K는 뿔마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K 제곱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K는 뿔마이 이런 식으로 안 되고요. 여기 미지수가 있어요. 루트 안에. 그래서 그때는 제곱해서 구하는 방식을 구합니다. 요거 잠깐 필기를 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 14번, 15번, 16번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현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설명하면 똑같이 이 점이랑 이 직선 사이에 D공식을 쓰고요. 반지름 R 있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그걸 2배로 해주시면 돼요. 아직 이전에 했었죠? 그리고 필수예제 15번도 쉬워요. 이 점에서 근이잖아요. 이 점에서 근이라서 이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T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2가 이제 이 점에 해당이 되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2예요. 완전 제곱을 했더니 반지름이 2가 나오네요. 이 직선 거리 공식 써서 구하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PT를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필수예제 16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거리라고 하면 이 직선의 수직인 거리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점을 구하면 즉 D공식을 쓰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점을 구하면 D공식을 쓰면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점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원이랑 연립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변에 점을 찾아요. 주변의 점이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다음에 반지름을 빼요. 반지름은 완전 제곱해서 2루트 2라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다음에 반지름 요만큼 더해줘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아시겠죠?